오늘은 제가 쓴 책 가운데 전도는 쉽고 되어지는 것이다. 119가지 케이스 중에서 탈북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의 어느 도시에 조선족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한테 전화를 해왔습니다. 목사님, 북한에서 넘어온 자매 중에 아주 괜찮은 자매 있는데 좀 와서 만나보십시오 해서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 21살 먹은 가명입니다. 박미정이란 자매였습니다. 평양의 김일성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 동안에 잠시 중국에 알바하러 나온다고 해서 아는 언니, 선배 언니의 소개로 잠깐 나왔다 간다는 것이 인신매매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넘어와서 일 며칠 하고 돈 좀 벌어 들어간다는 것이 강 건너서 팔려와서 농촌에 어느 집으로 가니까 농촌에 잠깐 못 간 그 한족은 북한의 색시가 들어온다 하니까 전부 마을 주민이 다 모여 있더라는 거죠. 말도 안 통하는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남자를 밀어내고 했는데 남자가 막 죽이려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새 창살을 다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서 산 속에서 며칠 동안 나무 밑에서 비를 맞으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마을로 내려오면 또 잡힐 것 같아요. 산을 계속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내려왔더니 말은 안 통하는데 며칠 굶으면서 더덜 걸어가는데 버스에서 사람 내리면 태워주는 오토바이 같은 차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안내를 해서 국수를 먹고 어떻게 그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느 지역에 조선족 목사님의 형님이 하는 호텔에 이 자매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만나보니까 너 한국 가서 신학 공부하겠냐니까 나 한국 안 간다고. 우리 부모님이 저 평양에 잘 돼 있는데 왜 내가 갔냐고.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너 북경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라. 호텔에서 일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만큼 내가 줄 테니까 북경에 가서 신학 공부해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소개했던 조선족 목사님이 신학 공부하려고 하면 한국 가서 해야 돼. 내 아들도 한국에서 지금 신학 공부하고 있어. 이러니까 아 그럴까? 뭐 이래가지고 한국에 오겠다고 해서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합동신문서에서 조사를 받잖아요. 간첩인지 아닌지 조사를 받는 가운데 얘는 넘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이 배경이 전부 잘 돼 있는 사람들의 딸이었기 때문에 너 혹시 북한의 김정일에 지령받고 온 게 아니냐 하면서 사격 연습했냐 하고 조사를 하고 계속 간첩이 지령받고 왔지 했는가 봐요. 그런 가운데 또 조사하시는 분은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제대로 좀 된 자매를 하나 데려왔네요. 이 자매는 굉장히 앞으로 북한 선교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것 같다고 전화는 그래 왔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몇 달 조사받고 난 뒤에 하나원 넘어가 있다가 적응훈련 받고 서울 근교에 아파트를 배정받아 있었는데 같은 기수로 하나원에 있던 자매 송일아라고 하는 언니를 이 언니는 군산에다가 아파트를 받았는데 군산에 아파트 들어가야 될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한 달 정도 혼자 있는 박미정 자매 집에서 있다가 군산 내려가라. 송일아 자매는 딸 4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제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서 이 자매에게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전해보니까 북한의 해산에서 자랐고 어릴 때 어머니가 정신에 문제 와서 남편과 아이들을 두고 집 나가버렸고 엄마가 없으니까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꽃제비가 돼서 그런데 아버지는 재혼해서 다른 사람 살고 있고 그래서 꽃제비를 얻어먹고 다니다가 16살에 아마 중국으로 팔려간 것 같아요. 자매가 팔려가서 딸아이를 둘을 낳았는데 8살짜리는 거기 두고 작은 애만 데리고 어떤 브로커 연결돼서 한국으로 온 거죠. 왔는데 제가 군산 내려가기 전에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했는데 군산에 한 달 동안 있다가 군산을 내려갔는데 담당 형사님이 자매에게 너 일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세탁 공장에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그 세탁 공장이 그냥 세탁소가 아니고 호텔에 침대 카바 같은 거, 큰 이불 같은 걸 막 돌리는 기계가 큰 것이 여러 개 있는 거기에 이 자매가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세탁소 주인 동생 되는 총각이 나하고 같이 살자 해서 동거생활을 바로 들어갔는가 봐요.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너 엄마가 여기 왔다 만나봐라 해서 가보니까 친엄마가 아니고 이 자매가 꽃제비로 나와서 있는 동안에 아버지가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살면서 살던 엄마인 거죠. 얼굴을 모르는 엄마였어요. 근데 애를 하나 놓고 이 엄마도 또 중국으로 팔려나가서 중국에서 이웃 동네에 살았다는데 몇 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를 누군지 모르고 살았는 거죠. 주소
주소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의 부인이었고 엄마하고 딸이고 해서 만나졌는데, 딸이 군산에 가 있으니까 엄마도 조사받고 적응훈련하고 난 뒤에 군산 내려서 같은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있었는가 봐요. 엄마에게 송일하자면 4살짜리 딸을 맡겨놓고 세탁소 일을 나간 거죠. 그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임신이 되었대요. 같이 사는 남편 되는 사람이 지금 임신된 아이는 지우고 내년 봄에 정식으로 우리가 결혼식을 올리고 난 뒤에 애를 낳자. 며칠 휴가 받고 아마 애를 지우는 수술을 받았는가 봐요. 감기도 몹시 걸려서 감기도 주사 맞고 집에서 며칠 쉬면서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생명보험 들어라 보험을 그렇게 들었대요.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또 쉬다가 출근해서 공장 기계가 막 돌아가는데 막 이불 같은 거 막 집어넣는 거죠. 넣는데 겨울이 추운 겨울이니까 목도리를 하고 있었어요. 목도리가 딸려 들어가서 몸이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다 기계 속에. 그게 뭐 소리 지르니까 그 같이 산 남자가 뛰 내려오니까 딸려 들어갔다면 스위치를 끄고 뭐 끄집어내는 의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다쳤다는 얘기 듣고 김포에 있던 김일성대 다니던 자매가 내려가 보더니 목사님 언니가 못 살 것 같아요. 살아도 의사 선생님 식물인간 된대요. 보고 왔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죽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군산 의료원으로 장례식장 내려갔어요. 내려가 보니까 사진 하나 요래 갖다 놓고 밥 한 그릇 떠놓고 이제 그래 있는 거죠. 형사님들이 서너 분이 와 계시고 뭐 같은 기수의 탈북자 한 서너 명이 와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같은 하나원에 같은 기수인데 하면서 탈북 자매들이 몇 명 있었어요. 북한에서 꽃제비로 있었고 중국에 팔려와서 애놓고 살다가 한국까지 와서 이제 좀 살만한데 도착했는데 세탁 공장에 일을 하면서 기계 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으니까 보험이 나올 거 아니에요. 사고 나서 죽었으니까 보험이 나오는데 보험이 나오고 그 세탁 공장에서도 또 사고를 했으니까 또 이제 뭐 변상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 돈을 누가 다 받느냐니까 배달은 엄마가 받는 거예요. 같이 사는 남자는 식을 안 올려서 남이에요. 아직 법적으로 남이에요. 그 새엄마 옆에 아주 안 좋은 동거 생활하는 남자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 송이라 참 딸 아이가 있었는데 4살 된 아이를 우리 미정자매가 내가 데리고 와서 걔를 키울 테니까, 연우라는 아이인데 연우를 내가 키울 테니까 이라자매 이라 언니가 죽었는 보험 그 돈 받았는 거는 이 아이가 연우가 자랐을 때를 위해서 별도로 놔둬라 하니까 니인데 안 맡기겠다, 얘를 입양 보내버리겠다 해서 나중에 듣기에는 성당에서 돌보는 아이들 돌보는 거기에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 자매는 복음을 받았고 저를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복음을 받았던 자매인데 군산에 내려가서 갑자기 몇 달 동안 일하다가 갑자기 사고 나서 죽는 안타까운 그 장소에, 그 빈소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죽은 자매의 딸아이가 4살짜리가 몇 년 지났어요. 그럼 6, 7살 됐겠죠? 참 안타까웠고 이 탈북자들의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우리 이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진 탈북 자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자매는 죽었지만 살아있는 딸아이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쨌든 이 남북한 대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눈물의 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탈북자들, 저분들이 제대로 복음받고 북한 복음화의 사명자로 쓰임받아야 될 텐데 통일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북한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